이영희 씨 어서 오시. 안 됐나 보네. 잘 됐고요. 아, 잘 됐어요. 좀 아파서. 예. 아, 몸이 좀 아파요. 네, 마음이 아파요. 아, 왜요? 마음으로요. 아니 아침 나오는 방송이 아주 아니, 나만 만나면 뭔가 하나씩 컨셉을 잡고 와요. 오늘은 왜 또 환자 컨셉이야? 좀 아파요 좀.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 방송 많거든요. 대파라시던데. 여기 완전 화로야 화로. 아 근데 여기서는 왜 그 숙성회가 돼서 나타났어요? 뭐예요 이런 컨셉을 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매불쇼 보고 많이 오셨어요. 아 네. 너무 감사했고요. 좋은 일이네요. 역시 매불쇼가 최고다. 네. 느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MB가 도대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대남들 극우와 조작을 해냈는지 예.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아, 그리고 그거네요. 그 공작이라고 규정 지을 만한 법적 판단이 나왔는지 네. 이 두 가지만 깔끔하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네, 팩트 위주로 네. 언론 방송에 나온 내용만 딱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빠지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리면 두 명의 인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명이 원세훈, 원세훈. 국정원 장이었고요. 예. MB 때 국정원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MB 때 국방부 장관을 했던 김관진. 아, 김관진. 네. 그 밑에 이제 적어놓기도 했는데 원세훈 같은 경우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 가명 후에 가석방을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꼼수 특혜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김관진 같은 경우에도 23년에 2년 실형 선고를 받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24년 설 특별사면으로 똑같이 윤석열이 풀어줍니다. 음. 그럼 이들을 왜 풀어주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저는 관심 있게 봤었는데 두 번째 사진을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때 당시에 이 체계도를 좀 오른쪽 그 상단에 보시면 국방부 김관진 장관이 맨 위에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옥도경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버 사령관인데 그리고 쭉 연결돼서 청와대랑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재욱 전 사이버 사령관 예. 이렇게 지금 청와대랑 국방부 그리고 앞에 국정원도 말씀드렸고 당정청 경찰까지도 다 연결이 돼서 이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각종 공작들을 저질렀다 네. 볼 수 있고요. 아니 그 아까 그 MB 때 국정원장을 했던 원세훈, 네. MB 때 국방부 장관을 했던 김관진 네. 이자들은 다 심리전을 네.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은 거예요. 받았습니다. 근데 근데 그걸 윤석열이 전부 다 꼼수로 이제 풀어준 예, 거죠. 윤석열이 이제 풀어줬고. 그 연재욱 옥도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이 육사 38기입니다. 예. 근데 육사 38기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김용현이죠. 아, 이번에 내란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예. 그 이제 세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 그럼 김용현은 얘네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았나 보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그 응원 편지를 그때 38기가 다 같이 보냈습니다. 어, 예. 한 명 빼고 다 응원했던. 그 연재욱 옥도경도 같이 응원했다는 거예요. 김용현을 맞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육사 38기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이것도 이제 그냥 기사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 나오고요. 예. 이제 네 번째를 보시면 굉장히 치밀한 조직도가 또 보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국정원 그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심리전단이 있고요. 그 아래에 산업 파트장 막 30개 팀이 있습니다. 와. 무려 3,500명의 댓글 부대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별도의 또 사이버 외곽 팀이 있어요. 외곽 그 외주를 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아고라 그리고 오늘의 유머 이런 커뮤니티 이런 데를 말 그대로 박살내겠다 이런 각오로 실제로 실전에 투입을 시킵니다. 예. 여기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쓰이고요. 왜 남자만 그거가 되냐? 이걸 설명을 똑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걔네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 걔네들이 많이 가는 온라인, 예. 거기에 MB 때 이런 심리전 공작이 있었다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희 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우리 영희 씨는 지금 김누리 교수가 누구신지 찾아보고 김누리 교수. 온누리 교회는 왜 찾고 있어? 봐봐, 진짜. 그리고 이제 현역 정치인 한 명 또 우리가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주목할 사람이 있는 게 여섯 번째 사진 보여드리면 서천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천호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현역 의원인데 어떤 일을 했었나 이게 중요한데요. 언제 어떤 일? 그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그 박근혜 때. 정부 그 시기에 네. 국정원하고 경찰의 주요 요직을 다 차지합니다. 서천호가? 네. 그러면서 어떤 일들 했냐면 이제 두 번째 줄에 적어놨는데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이라든지 막 재판 증거 조작 그 유우성 씨 사건 아시죠? 예, 서울시 그거 공무원. 조작하고 네. 그리고 국정원 댓글 수사 재판을 방해하고요. 희망버스 그 댓글 공작하는 등 이런 여러 일들을 가담 그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그 자, 사람입니다. 영희 씨, 서천호라고 알아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모르면 절대 안 되는 인물입니다. 서천호는 경찰 출신인데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2차장이 됩니다. 그때 국정원에서 서울시 공무원 조작 사건 아시죠? 유우성 사건. 예. 네. 그것을 주도했다라고 의심을 받았어요. 그 의심을 받자 국정원 2차장에서 사퇴를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런저런 일로 유죄를 많이 받는데 예. 윤석열 정부 들어가가지고 윤석열에 의해서 사면복권돼가지고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야. 그러면 아까 사이버 외곽 팀이 또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장이라고 부르고 학교라는 식으로 서로 불러요. 교장이 여기서 누구냐면 국정원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댓글 작업을 막 시키는데 네. 이것도 그런 경쟁에 붙여요.
그래서 성과 막 조회수가 높다든지 반응이 많으면은 너 돈 더 많이 줄게. 그리고 때로는 이제 교장이 직접 너 글 잘 썼더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효능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애국하는 것처럼 또 느끼고 이런 식으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고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관변 단체를 통해서 각종 데모들까지도 수시로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원세훈 지시 강조 말씀 내용 중에 일부를 지금 가져온 겁니다. 예. 정말 많은데 그 일부 내용을 보시면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인터넷을 청소한다는 자세라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야당이 되도 않는 소리하면 강에 쳐넣어야 된다. 종북 좌파 40여 명이 여의도에 진출. 이제 그 자기들이 그렇게 낙인을 찍은 거죠.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한다. 그리고 국내 종북 좌파 척결하는 건 물론 동조 세력도 면밀 점검. 이들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게 해야 된다. 이 내용이요. 최근에 노상원 수첩 그 메모에 나온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관이 청소한다. 이게 굉장히 수거한다. 오래 전부터 어떤 일들을 저질러 왔냐면 여기에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공작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때 말씀드린 심리전 이런 일들이 있고 심지어 막 불법 사찰도 합니다.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뭐 유명한 연예인들 있죠. 그리고 민간인들까지 사찰합니다. 그리고 정치 편향적인 안보 교육까지 하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세 번째 줄 보시면 작전글, 위장글 비율 3대7로 유지해라.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겉으로 너무 드러내놓고 활동하면 걸리니까 작전글과 위장글을 섞어가면서까지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이러니까 일반인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네 번째 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각군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사이버전 과목을 신설한다. 나중에 시간 되면 이제 어떤 학교인지 어떤 식으로 이어졌는지 말씀드릴 예정이고 여기가 중요하죠. 유사시 사이버 개헌 가능하도록 개헌법 개정 추진. 이 내용도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사이버 내란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맥락이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원세훈 국정원이 저런 식으로 심리전에서 표적 1호로 삼은 게 누구냐?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임기를 마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개인 홈페이지에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글을 올리시는데 거기에도 심지어 쫓아와가지고 모니터링하고 막 악플 달고 그랬어요. 하나하나 다 일거수일투족 일거수일투족 사찰까지 하고요. 이 서거에 대한 책임을 좌파에 떠넘기라는 지시까지 나옵니다. 이게 심리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 진영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그 어떤 책임이 있는 거다. 좌파들이 이렇게 저지른 거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그 유명한 거 있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책임이 좌파에 있다는 점 명확히 알릴 수 있는 논리 개발, 활용을 지시했다. 와.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원세훈이 논두렁식에도 그 보도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탄생을 한 거고요. 이 조직적인 악마와 희화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 이 내용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도 다 방송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국정원 전 심리전단 관계자가 폭로를 한 건데 그 사람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평생 간다. 그래서 히틀러 괴벨스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영정사진의 권위를 훼손시키자.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 유명한 노알라, 노무현 대통령과 코알라를 합성한 게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저것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일베를 통해서 배포를 한 거예요. 여기 마치 있네. 일베 DC 통의 확산. 맞습니다. 여기 있잖아. 지금 일베 DC는 아직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노는 애들이 바로 이대 남들인 거예요. 이때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이들이 극우화됐다. 친노라는 세력은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있다고 자기들이 분석을 하니까 그럼 부패했다고 이미지 만들어야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논두렁식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도 계속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끝났을 거고 그럼 그거에 대척점을 만들고 있을 거란 겁니다. 이들이 가만히 있을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맨 오른쪽 아래 내용이 이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걸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어도 넌 한번 멘탈 달려봐라. 그렇게 버틴 게 이재명, 조국 이런 정치인들입니다. 지금 유력 정치인들한테도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게.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한 좀 취급하냐. 실제로 이게 이명박 때 얘기를 왜 지금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심지어 본인이 이 댓글 사건을 수사를 해서 집어넣었던 장본인이 윤석열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에 다 풀어줘요. 빨간 박스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름 다 나옵니다. 원세훈, 서천호, 김태효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남재준이란 전 국정원장도 있는데 뭐 이종명, 민병주 이들이 국정원 실무 담당했던 사람들이고 연재욱, 옥도경 아까 말씀드린 6438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고 24년에 특별 사면해 주는 게 김관진, 김기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 이 행동들을 보면서 이거 명백하게 뭔 짓을 할지 너무 보인다. 겉으로는 뭐 사이버 안보 얘기를 하면서 물밑에서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이 왜 풀어줬겠냐? 자기가 수사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능력을 윤석열이 제일 잘하죠. 그러니까 얘네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는 거고 실제로 사면 복권을 통해서 서천호 같은 사람은 실제 지금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윤석열하고 MB 정권은 한 몸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런 말 했거든요. MB 정권 때가 가장 수사하기 좋았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 윤석열이 진급도 빨리 했습니다. 그 대검의 중앙수사부에 중수 이과장까지 MB 정권 때 하면서 그때 모셨던 중수부장이 김홍일이에요. 또 김홍일을 데려다가 또 윤석열이 중용하면서 방통위원장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의 여론공작 작업의 뿌리가 MB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해악을 키워왔기 때문에 이 너무 심각한 건데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이대남들이 즐겨 모여서 노는 곳 그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극우화가 매우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 국정원의 특수 공작이 뭐냐면 예술계 탄압하고 이런 짤 같은 걸 만드는 건데 보시면 이제 문성근 배우님이 있으시잖아요. 워낙 영향력이 크시다 보니까
거기도 건드립니다. 그래서 합성 사진을 만들어요. 근데 처음에 그 합성 사진을 만드는데 너무 고급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거 전문가들이 작업한 거 티가 나겠다 싶으니까 두 번째 줄에 적어놨는데 산티나게 해라. 마치 일반 유저들이 만든 것처럼 이걸 좀 산티나게 다시 바꿔라.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움직이는 진짜 겁니다. 치밀하네. 김장겸 보도본부장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예요. 네. 그때 이제 무한도전이 또 영향력이 크니까 네. 그런데 또 압박도 엄청 하고요. 총선 관련 토론 프로그램에 유시민 작가님 출연 막아라. 이제 정규재 씨를 추천하고 그런 일들까지 뒤에서 다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대북 공작금을 유용을 해서 어디에 쓰냐면 야당 정치인 탄압하고 연예인, 민간인들 막 사찰하는 데 돈을 씁니다. 그러면서 팀까지 나눠요. 내사팀, 사이버팀, 미행감시팀. 특히 미행감시팀의 워딩이 충격적인데 벽을 뚫든 천장을 뚫든 확실한 증거 갖고 와라. 한마디로 이게 해킹을 하든 사찰을 하든 불법을 해서라도 약점 찾아내라. 이걸 지시를 한 겁니다. 이걸 대북 공작금을 유용해서 이런 데 쓴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노총, 전교조 끊임없이 악마화하고 지금도 네. 계속 악마화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적어놓은 건 그 아고라에 양심 교사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글을 올리고 네. 이들의 뭐 실체를 폭로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한길 씨 같은 사람들이 뭐 나 원래 노사모였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네. 방식. 이게 되게 올드한데 계속 먹히는 거죠. 먹혀. 나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였는데 이제 조만간 1, 2년 뒤에 엄청 쏟아질 겁니다. 맞아. 그걸 우리가 알고 대응해야 된다. 맞아. 야, 이러한 조직적 움직임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이대남들의 극화가 굉장히 심한데. 심해요. 왜 노무현이라고 하는 이게- 사람을 타겟팅한 거예요, 그러면? 그 MB 때는 가장 활용하게 좋았으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이게 큰 세계관으로 나눠보면 아주 쉽게 승리한 게 정의다. 이게 소위 뉴라이트 세력들 맨날 미는 거잖아. 이기면 장땡이야. 네. 이준석 씨도 사실 그런 세계관인데 네. 그 반대된 게 딱 노무현 대통령이거든요. 네. 정의가 승리한다. 그래서 그 엄청난 연설이 되게 화제지 않았습니까? 예. 그 세계관을 박살내려고 한 거죠. 네. 그래서 막 아예 그냥 그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를 하고 저들이 저렇게 달려든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네. 놀이로까지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노래를 부르고 다녀. 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과거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희화하고 갈라쳤으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시도는 계속 있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권위로 훼손시키는 방식을 쓰면 나중에 이제 민주진영 계속 이걸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당은 역사고 뭐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범죄자들이었고 그러니까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 없으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 언급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어떤 합리적인 모습. 근데 저 니네 봐라. 민주당은 맨날 자기들끼리만 막 서로 존경한다고 이런 이미지도 만들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중요한 거는 3,500명의 댓글 부대가 있었는데 네. 이 댓글 부대를 제가 6년 전에 당에 합류하면서 당정청 엄청 돌아다녔어요. 요 얘기 전하려고. 요거 찾아야 된다. 예.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 민간인들을 갖다 막 썼다. 뭐 예비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부, 뭐 학생 다 갖다 썼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들이 훈련이 됐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정권이 훗날 교체가 되면 이들 다시 갖다 쓰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이거 빨리 찾아내야 된다. 아. 그리고 자금줄도 빨리 찾아내야 된다. 예. 그래서 인맥, 자금, 정보 이 세 가지 주축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일본 극우랑 연결된 겁니다. 네. 그때 호사카 교수님도 사쿠라 요시코가 다 맞아요, 말씀 주셨는데 네네. 그래서 이게 5년 안에 지금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 세력들을 다 뿌리를 뽑아야 돼요. 왜냐면은 윤석열이 실제로 그 이명박 그 정부 때 국정원, 국방부 이런 데서 그런 작업했던 사람들 다 풀어줬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주변 그 네트워크들을 다 끊어내고 왔겠냐. 새로운 사람도 훈련시키지 않거든요. 이미 이런 걸 다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던 사람들. 실제로 조금만 찾아보면은 그 한때 논란이 됐었던 몇몇 댓글 공작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예. 관여된 사람들. 다시 막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에 돌아왔다 이런 얘기도 보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본의 극우 단체 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일본의 극우 단체가 대한민국 뉴라이트를 주목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원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길들이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핵심은 계속 정치에 혐오를 하게 만들고 맞아.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렇지. 그럼 어느 순간 정치 관심 안 가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그런 식으로 나라가 망해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왜 이 방식이 지금 대한민국에 똑같이 유통이 되고 있냐. 예. 결국엔 이 안에서 분열하고 싸우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갈등이 커지면 점점 더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이들을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네. 우리의 상식으로 왜 저러지 않은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뭐만 해도 뭐 박수 치고 이런 분위기란 말이야. 한 달도 안 되는데. 조금만 지나잖아. 바로 예를 들면 아까 너무 좋았어요 그거. 이재명 지지자인 척 하면서 때립니다. 예. 그러면서 나는 돌아섰다.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소에 이런 사실을 몰랐던 분들은 그런 게 막 너무 많아. 예. 그래. 야 이재명도 끝났네. 그렇지. 이렇게 생각된다니까. 그게 심리전이죠. 심리전. 이게 네. 심리전이야. 사이버 내란. 이런